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 39%, 부정 51%로 나왔습니다. 이 한국갤럽 기준으로 하면 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있었던 이후 가장 낮은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현 부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결국 최근 1년의 사태와 무관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지지율이 아니고, 네네. 국정 수행 지지도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주된 이제 부정평가 이유가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예. 이제 가장 큰 것이고, 이것은 사실 뼈아픈 부분입니다. 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쉽게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쉽게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론조사 이전부터도,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다양하게 이제 고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 또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게 9% 정도 예.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한 눈길, 이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다만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일단 임명한 사람들이 예.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 예. 원칙에 맞다. 이제 이렇게 쭉 생각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걸 지켜봤는데 결국 두 개의 결정에 감찰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어떤 결정이 어쨌든 진행되는 어떤 법무부의 절차가 좀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했냐, 네네. 무리한 조사를 했냐라는 것이고 또 검찰 개혁을 바로 추 장관의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왜 일을 똑바로 못했냐, 이런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분석하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기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추미애, 윤석열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겹쳤으니 그럼 완전히 확 폭락을 한 거죠. 근데 네. 지금 이유를 보시면요. 청와대 입장은 더 당혹스러울 거예요. 부정평가 이유를 보시면 부동산 전축이 22%고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7%. 예. 그게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예.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경제 문제죠.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다 못한답니다, 저건. 그것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항목이. 근데 만약에 저기서 법무부 검찰 갈등 등이 제일 큰 요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법무부와 검찰 갈등은요, 해소될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추 장관을 정리하든 윤 총장을 정리하든 네. 두 사람 다 정리하든 저건 일시적인 문제라고요. 예. 근데 부동산 정책 22%,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전반적으로 부족. 이거는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는 추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 때문에 조금 40% 아래고 지지도가 깨진 거로 보이지만 네네. 그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와 부동산에 있다. 그런데 예. 인사 문제는 인사를 바꾸면 해결되는 건데 경제 문제 이거 쉽게 해결 못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사실 더 곤혹스러울 거예요. 네, 연령별 지지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그동안 분석됐던 30대, 40대 지지율을 보시면요. 각각 지난주 대비 각각 6%포인트, 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와 이제 민생의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제일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민생과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지난주와의 차이 계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결국 엊그제 있었던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감찰의 결정, 행정법원의 결정 이런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30대, 40대가 사실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하는 세대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하거나 할 때
쭉 눌러 사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은 세대인데, 이 세대는 좀 더 그 유능한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을 바라는 여론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의 어떤 그 검찰총장의 어떤 그 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것이 좀 그 능수능란하게 예. 잘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그걸 좀 못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불만 섞인 그 지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또 오늘 한국갤럽에서 이런 조사도 발표했더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즉 뭐 차기 대선 주자 누구를 선호하냐 이걸 텐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집권 여당 이낙연 대표는 떨어진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뭐 사퇴 압박받기도 하고 뭐 중징계가 예고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도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사실은 2% 3%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큰 예. 의미는 없는데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늘어나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차기 권력은 현재 권력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차기 권력들 중에서도 대통령과 반대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고 대통령과 같은 쪽에 있는 사람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제왕종 대통령제나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든 야당의 지지율이든 차기 주자 지지율이든 현직 대통령 지지율과는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늘어났습니다. 긍정평가로 줄어들고 부정평가가 확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기 대선 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사이드에 있는 사람 누구죠? 민주당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 떨어지는 거고. 대통령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 윤석열 총장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굳이 얘기하자면 대통령과 그래도 괴를 조금 같이 하는 정도가 약한 이재명 지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낸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입니다. 먼저 김 변호사님,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으로서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거기다 대통령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예. 거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당연한 이제 메시지가 나온 거고 사실 중요한 건 메시지보다는 그 뒤에 나온 후속 조치나 행동이거든요. 말보다 네. 행동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법무부에서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징계 절차를 10일로 연기했습니다. 뭐 오늘 하려던 게 10일로 연기됐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저는 윤 총장에게 부여해야 하는 절차적 기본권이 전부 다 보장됐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4일날 하는 것보다는 10일이 좀 나은 거는 있죠. 그나마. 그런데 제가 보는 흐름들은 글쎄 이거 우리가 건부의 물밑에서 일어나는 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보세요. 지금 뭐 4일에서 10일로 연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형사소송법에 있는 첫 번째 징계 기일 전에 5일을 부여해야 된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네. 윤 총장이 5일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법무부에서 무슨 소리야. 우린 절차 지켰어라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법무부에서 그럼 4일날 강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청와대 저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일로 연기했다라는 건 법무부의 강행 조치를 청와대에서는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혹시 추 장관과 문 대통령 사이에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윤 총장의 연기, 야 무슨 소리야. 우리 5일 다 지켰어. 그냥 4일날 할 거라는 취지인데 청와대 대변인 발표 위에 그게 뒤바뀌었다라는 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과 문 대통령 사이에 어떠한 기류가 있는지는 네. 그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중요한 우리 부분이라고. 박 부대변인께서는 이 대통령 메시지, 절차적 정당성 강조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예.
잘 아시겠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에 아주 유명한 인권 변호사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수많은 부당해고 사건을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면서 예. 많이 이제 해고 무효를 이제 이끌어냈죠. 이제. 네네. 보통 그런 사건에서 주로 이제 제기되는 것이 절차의 정당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률가로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한 부분인데, 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과한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일 문제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징계법에서. 근데 이게 첫 번째 기일을 지정할 때의 5일 이상 이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11월 26일 날 첫 번째 기일은 통보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기할 때도 다시 5일이 필요하냐? 이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과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광학권 보장 이것을 해주는 예.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례 연기를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감찰 기록이 이렇다는 입장이 나오는데 징계위원 명단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법무부 청사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징계위원회 이제 오는 10일에 열립니다. 이에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는 이 감찰 자료 등을 좀 요구를 했는데 일단 받긴 받았다는데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일부만 받았고 이것도 뭐 언론 스크랩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고 재판에서 하면서 방어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사재판을 할 때도 검찰에 공소장 달랑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처벌하는지가 증거 기록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검찰이 이런 생각으로 나를 기소했구나. 난 그렇지 않은데라고 방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찰 개시 이게 뭐 때문에 사유 6개 무슨 재판부 사찰 의혹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뭘 가지고 재판부 사찰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윤 총장 측에서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감찰 기록 보여달라. 근데 법무부 처음에 안 보여줬습니다. 예. 그래서 재차 신청해서 등사를 해가지고 받은 게 3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네. 애초에 징계위 열기로 2일보다도 하루 지난 3일, 그러니까 어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4일에서 10일 연기됐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보는 건데, 문제는 윤 총장 전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거기 이제 누락된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걸 누락된 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록들에 번호를 찍어요. 네. 이제 번호 찍는 이제 도장한테 착착착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로 딱 찍습니다. 근데 이제 1, 2, 3, 4, 5, 6, 7, 8, 90대에 100에서 갑자기 200 나오고 그러면 중간에 뭔가 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달라는 게 윤 총장 측 얘기인 거예요. 왜? 윤 총장 측 얘기에 따르면 지금 나오는 건 다 언론기사 스크랩. 뭐 예를 들면 윤 총장이 무슨 언론사 사주와 만났다. 예전에 기사 한번 났거든요. 예. 그런 기사, 예를 들면. 예, 예. 그런 기사들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를 검토했으며, 사실관계 어떻게 조사했으며, 예를 들어서 이정화 변호사, 이정화 검사가 써서 올렸다는데 삭제했다는 보고서 등, 그런 누락된 것까지 다 달라라는 거죠. 그래야 검찰과 이 변호인 측이 무기 대등의 원칙 따라서 대등하게 징계 심사위에 들어가지, 검찰은 다 가지고 있는, 징계를 청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방어는 피신청인 측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무기 대등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징계위원회를요, 4일에서 10일로 연기를 하긴 했고, 어쨌든,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정당성을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부대변인 이건 좀 어떨까요? 앞서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사실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징계위를 강행하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없을까요?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징계의 과정까지,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행정법원의 이야기는 징계위 회부하면서 직무를 배제했는데 꼭 직무를 배제할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데 대한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절차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절차는 쭉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시점에서 그 방어권 보장이 좀 미흡했다라고 해서 이 전체 과정이 다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라운드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절차적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계위원회에 유독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방어권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전에 비록 감찰위원회가 공고 권한이 있지만 공고 사항이긴 하지만 네. 그것까지 받아들여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면서 가자 이런 뜻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긴 갈등, 오늘은 여야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들어보시죠.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징계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네, 여야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낙연 대표의 저 얘기가 지금 보니까 공수처 출범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9일날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 날인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한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날짜는 우연히 맞은 거죠. 우연인가요?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네. 예, 10일로 징계명이 연기된 것은 뭐 어제 이야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맞은 것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 권력기관 개혁, 예, 국정원, 경찰, 그리고 검찰 개혁 일환으로서 공수처법 처리, 이것은 이미 정해진 그 당의 방침입니다.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공수처법을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을 정치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이 어쨌든 징계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차관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이 차관 어제 얘기 한번 다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월성 원전 의혹으로 고발당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변호했었던 이력, 이거의 논란인데, 이용구 차관,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해명을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를 다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데 다만 이용구 차관이 어쨌든 들어간 이상 저 위원장 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은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원래 7명인데 추장관이 빠지기 때문에 6명이에요. 그럼 과반으로 이제 의결이 되는 건데 3대 3인 경우에 만약에 위원장 대리가 캐스팅 보트권을 가진다고 하면 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진짜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회를 하고 이제 주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위원장을 하나, 그냥 위원을 하나, 저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 그래도 오해를 살 만한 것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언급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거긴 하겠죠. 네.
그런데요, 박 부대변인님,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이 과거에 이 친정권 성향 검사를 평가받은 이문정 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과거 이제 취소 소송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을 때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은 비위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는데 이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저 또한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검사에 대해서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한다는 건데 뭐 가벼운 비위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고요.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윤 총장의 사례는? 예, 윤 총장 사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사례가 지금 극심하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판사 사찰 문건. 예. 의혹이죠? 이것이 네. 의혹이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거 우리 업무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이걸 심각하게 봤기 때문에 징계 회부하면서 어떻게 검사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보느냐 이 또한 충격이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사안을 보는 어떤 그 시각이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사건과 맞물려서 지금 대전지검의 수사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서서 이준 기자가 전해준 것처럼 오늘 오후에 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결과도 상당히 지금 주목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내용이 나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